자, 이거에서 경제감 n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c였고, 그 다음에 라지 q 값은 q 스타는 n 플러스 1에 n에 a 마이너스 c였고, 그 다음에 EU는 n 플러스 1에 제곱에 뭐였죠? a 마이너스 c의 제곱. 자, 그 다음에 그 고래의 사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그러니까 국가대 전체 합해서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값을, 고래의 포용량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참가한 국가의 수로 나눈 값은 이게 2n분의 a-c였고, 그 다음에 QW는 당연히 2분의 a-c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EU는 뭐 이건 사실 필요는 없네. 필요는 없고, 이게 얼마였죠? 4n분의 a-c의 제곱. 자,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돼서 이 크기를 갖다가 지금 경쟁을 하는 경우고, 이거는 사이좋게 전체 이득을 극대화한 양을 구해서 서로 각 국가 간에 나눠 가진 겁니다. 자, 이거랑 이게 비교해 보면은 n이 1이면은 이게 1 집어넣으면은 1, 여기 2가 되고 2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Q 스타하고 QW가 똑같아요. 그렇죠? 이윤도 경쟁할 때 여기도 1을 집어넣으면은 4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W랑 같아집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n이 2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이건 n이 2랑 국가가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n이 2보다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반 1을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1이 아니면 1이 아니면 이런 얘기겠죠. 물론 여기서 0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겠죠. 뭐 마이너스 1도 의미가 없죠. 국가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부터 시작해서 2 이상이면 이런 뜻이죠. 2 이상이면은 지금 다 1을 집어넣으면은 다 2만 집어넣어도 여기 3이 되고 여기는 4가 되기 때문에 어디가 커요? 앞에가 커요? 뒤에 커요? 앞에가 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균형 포획량이 최적 포획량보다 많기 때문에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갖다가 추구할 때 공유 자원이 남용이 되고, 오히려 그렇게 경쟁하다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9가 되죠. 그렇죠? 2 플러스 1, 3이 되고, 여기는 8 되니까 사실 이렇게 커요. 그렇죠? 오히려 경쟁하다 보면은 공유자원 남용되고 각 국가가 차지하는 이득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국가가 모여서 전체 그 국가들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량을 구한다. 그거 갖다가 국가에 나눠 가지면은 오히려 더 이득이 크게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죠. 약속을 지킨다는 가정에서 다른 데서 이제 그 감시가 약한 틈을 타가지고 몰래 뭐 포획량이 들어가면 느리고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돼야만 오히려 그 공유 자원이 남용이 안 되고 고갈이 안 되면서 전체 국가, 세계의 그 국가들의 이득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져요. 같아진단 말이야. 국가일 때는. 이게 n이 1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n이 1이라는 게? 네? 그걸 포괄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그 세계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가 자기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이럴 때 이제 사회적 체전
자원 배분과 균형 상태에서 자원 배분이 일치하는데 이럴 경우는 사실은 이제 소유권이 확실히 된 경우죠. 아니면은 아까 이게 안 되면은 어떤 뭐 좀 권위 있는 기구가 있어가지고 그 기구에서 전체 국가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폐행량을 구한 다음에 각 국가들한테 할당을 해가지고 지키도록 압력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회 전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정 기구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할당을 하게 되면은 이윤 늘어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거 갖다가 그런 식으로 안 하면은 자율적인 시장 기능에 맡겨버리면은 공유 자원이 과다 이용돼서 남용 고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아프리카 코끼리 보존 사례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소유권이 불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확실하게 세울 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런 얘기 소와 코끼리인데, 소는 사적 제어하고 코끼리는 공유 자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는 사실은 이제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코끼리니까 소는 그렇게 먹어야 되죠. 우리가 막 계속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먹는데 없어서 못 먹죠. 그 다음에 코끼리는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데, 실제 소의 개체수는 늘어나고 코끼리 개체수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안 했단 말이야. 뭐 여기다 보존하자, 개체수 보자 이런 얘기를 않고 그냥 마음대로 소비하게 놔두고, 그 다음에 코끼리는 우리가 보호하자. 코끼리를 갖다가 보호하려는 코끼리를 갖다가 했는데, 실제 그렇게 먹어대는 소는 개체수는 줄어들지 않고 코끼리의 개체수는 감소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는 사적 제어하고 하나는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있어요. 누가 주인이랑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길러서 더 많이 개체수가 늘려가지고 더 이득을 누리려고 하는데, 코끼리는 이게 공유 자원입니다. 내 거라면은 잘 보호해서 다 이렇게 번식을 잘 해가지고선 더 많은 이득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실제 그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모두의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배제성이 없어요. 없으니까 무조건 가서 빨리 잡으러 가는데 이게 경합성이 있죠. 그러니까 늦게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이상을 막 잡아들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보존이 힘든 그런 사탕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뭐 원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코끼리의 보존 사례 뭐 이런 얘기인데, 책에 그런 게 나오죠. 원론 책에도 나오고 이 책에 나와요. 케냐하고 짐바브웨에서 코끼리를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정책을 씁니다. 한쪽에서는 사냥을 금지하는 정책을 쓰는데, 한쪽에서는 사냥을 허용을 해요. 허용을 하는데 뭐냐면은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오히려 금지하는 쪽에서는 개체수가 줄어들고, 오히려 사냥을 허가하면서 어느 정도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짐바브웨예요. 케냐에서는 줄어들고 짐바브웨에서는 개체수가 늘어나 버립니다. 자, 이제 그거를 갖다 실제 왜 코끼리를 우리가 자꾸 잡으려고 그러죠? 코끼리 고기보다는 상아 때문에 해요. 상아를 갖다가. 자, 그런데 그런 거 갖다가 만약에 경제학에서 그런 것도 나와요. 여기는 뭐 게임 이론과는 다른 얘기인데, 수요 공급망의 법칙이 있어도 실제 이제 지금 포획을 금지하는 정책을 쓰게 되면은 이게 공급을 이렇게 줄이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되겠다. 이게 아닌가. 어떤 것을 갖다가 이게 딴 얘기인데, 쓸데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간에 코끼리 짐바브웨에서 코끼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쓴 정책이 소유권을 따는 게 어떻게 되었냐면은, 코끼리가 돌아다니다가 자기 구역에 들어오면은 그걸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꾸 소유에 들어오면은 그다음부터는 못 나가게 해야죠. 돌아다니다가 자기 어떤 권한에 들어오면은, 자기 권역 안에 들어오면은 이걸 뭐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잘 돌아오래 가지고 먹이 주고 이러면서 개수를 늘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권역에 들어오면, 돌아다니다 권역에 들어오면은 자기 소유권을 인정해 주니까 그다음부터 얼싸우타하고 이제 부족들이 뭐 자기를 잘 기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체수가 늘어나서 아예 사냥을 금지시킨 쪽에서는 실제 금지시켜버리면은 아까 이제
공급이 줄어들어 버려요. 이런 식으로 S1에서. 그러면은 가격은 올라가죠. 그죠? 상을 갖다가 상을 그다 금지해버리면 점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어떤 위험을 갖다 잡히면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그걸 갖다가 잡아서 더 비싸게 팔려는 관련이 커요. 오히려.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기죠. 마약 같은 경우도 물론 탄력성 문제지만은 실제 자꾸 이쪽 공급을 갖다가 규제하게 되면은 공급을 갖다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은 가격이 이런 식으로 폭등해서 결국은 이제 그걸 또 노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 그래. 뭐 동료는 잡혀갔지만 나는 어떻게든 안 잡혀가서 그걸 팔아가지고서 이득을 보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을 갖다가 건드리면은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수요 쪽을 건드리는 게 뭐 마약 같은 경우는 수요를 줄이는 거고 수요 쪽을 갖다 건드리는 게 이때 좋죠. 쓸데없이 이렇게 쓰면 안 되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 하고 아니면은 조정기구가 나타나서 그 할당을 하는 자 이러한 정책을 써야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시균형의 전기형 게임에 응용해서 조정 게임이 나오는데 책에는 요즘에 말이 바뀌었어요. 조정 게임이 아니고 공조 게임 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 조정 게임의 첫 번째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수 조정 게임 지금 이것도 이건 뭐 여러 번 해봤으니까. 운전자 1하고 운전자 2가 있고 좌측, 우측, 그 다음에 좌측, 우측 자 이런 식으로 되면 같은 방향으로 하면 1, 1이고 같은 걸 선택하면 보수가 있고 다른 걸 선택하면 보수가 없는 뭐 이런 거였죠. 여기 갖다 우리가 공조 게임 또 뭐 조정 게임 그래서 이게 같으면은 이제 순수 조정 게임 뭐 이런 말을 쓴다는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내시 균형이 두 개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국가의 역사적 진화 과정, 어떤 사회적 전통에 의해서 균형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측이겠죠. 그렇죠. 아니면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좌측, 좌측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역사적 전통에 의해서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조정 과정을 거친 거고 또 그러니까 이거 같은 뭐 이론상에는 균형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측.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좌측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조정 게임의 응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트워크 외부 효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건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는 것은 네트워크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 내부에 소속되어 있는 각 경제 주체의 한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의 이득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삼성 갤럭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내가 사용하는 효용이 물론 나이도 느끼지만은 나 똑같은 걸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효용이 더 늘어납니다. 이런 것도 있죠.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네?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그걸 사용할 때마다 효용이 더 늘어납니다. 적을 때보다. 특히 IT 제품이 그렇게 많아요. 처음에 이게 뭐예요? 어떤 효과가 있어?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예? 그쵸. 앱이라든지 요즘에 앱이라고 하죠. 보통 옛날보다 뭐 이런 거. 파일 같은 것도 많이 쉽게 공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요즘에 많이 안 하는데 호환. 옛날에 그런 종류가 다르면은 호환이 쉽게 안 됐었어요. 자, 이런 거라든지 앱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뭐 회사가에서도 정책으로 쓰는 측면이 있지만은 AS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쓰는 제품이 사용 소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AS가 더 많아집니다. AS가 사용이 많기 때문에. 근데 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별로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은 회사에 정책적으로 그런 AS 센터 같은 마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쓰는데 그 뭐 기술적인 것보다도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는 제품에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효용이 커집니다. 이거 갖다가 네트워크 외부 효과 중에서 소비 측면이에요. 생산 측면도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러니까 특히 효용이 커지는 그 회사에 커지는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MC가 낮은 경우야. MC가 낮은 경우는 하나를 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MC가 낮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AC가 계속 하락하는 밑에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거는 생산을 조금 할 때는 높단 말이야. 평균 비용이 AC가 여기고 MC가 여기예요. 높아요. 그렇죠? 이건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계속 생산 측면에서 평균 비용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것도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고 이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네트워크 내부의 생산 측면에서 이렇게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그 다음에 소비 측면에서도 그걸 소비하는 사람의 효용이 점점 증가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때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특징이 경쟁자가 있다 그러면은 뭐 1등하고 2등이 있으면은 승자 1등의 그 이득이 굉장히 폭발해요. 갖다가 승자 독점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승자 독점. 그러니까 2등은 별로 효과가 크지 않고 1등에게만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소비가 늘어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판매가 막 폭등하는 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있는 제품들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네트워크 외부 효과, 내가 왜 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네트워크,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득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약간의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할 건데, 그 나가기 전에 이제 그게 이겁니다. 아까 뭐 이거 옛날 자료인데 지금 IBM하고 애플 컴퓨터를 갖다가 이제 호환이 잘 안 됐던 시절의 얘기예요. 당시 시절. 여러분 이거 기억해요?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애플 기종하고 IBM, 우리가 지금 컴퓨터 사용하는 기종은 다 뭐예요? 거의 다 IBM 기종이에요. 그리고 그 맥킨토시라고 해가지고선 그게 이제 애플 기종인데, 그게 과거에 호환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안 되던 시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IBM 컴퓨터에 비해서 애플 컴퓨터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았어요. 성능이 좋았단 말이야.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죠. 여기다가 이제 써놓으면은 연구자가 1이 있고 연구자 2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IBM 먼저 씁시다. IBM. 그 다음에 애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내가 IBM을 쓰게 되면은 같은 사람이 IBM을 쓰게 되면 IBM에 대한 어떤 그 효용이 뭐 적어요. 그런데 애플을 쓰게 되면 애플 커지는 건데,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둘이 만나서 하기 때문에 영영을 만들어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 IBM에 비해서 애플의 성능이 좋았는데 실제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이제 그 애플이 뭐 아이폰,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사실 이제 성공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실패 사례에 속했어요. 그 애플의 창시자가 누구죠? 창업자가? 네, 스티브 잡스가 이제 실패한 사례로 쓰던 건데, 당시에 제품은 좋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먼저 선점한 게 IBM이기 때문에 IBM에 의해서 실제 이제 실패한 예가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연구자가 1과 2가 있어요. 1과 있는데 지금 IBM이 애플에 비해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연구자랑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1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1을 IBM을 쓰고 있으면 나도 IBM을 쓰면 1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상대방이 애플 쓰고 있는데 내가 IBM을 사게 되면은 서로 연구에 호환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IBM을 쓰고 있는데 내가 애플을 사서 쓰면은 서로 연구에 대한 어떤 뭐 자료를 갖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요즘에 뭐 USB로 다 꽂는데 그 IBM 컴퓨터에 사용하는 그 디스켓 알아요? 플로피 디스켓. 예? 그거랑 그걸 가져가 사용하다가 애플 컴퓨터에 꽂으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같이 연구한 사람은 같은 컴퓨터를 사용한단 말이야. 이해돼요? 이제? 예? 그때 안 됐었어요. 안 돼가지고 저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 저도 보통 IBM 컴퓨터 사는데 그냥 그 매장에 가서 미리 그때 하도 많이 깨지니까 그게 막 용량이 적었잖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걸 사둬가지고 그냥 집에 놔두고 나중에 쓰려보니까 애플용이야. 맥킨토시용이야. 그래서 이제 바꾸러 갔는데 시간이 지났다가 안 바꿔줬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바꾸러 갔으면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연구자가 좀 1과 2가 연구자 1과 2가 어떤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자 1은 IBM을 사용하고 있고 연구자 2는 애플을 사용하고 있어. 그럼 자기만 서 작성해가지고 연구 결과 갖다가 야 받으라고 주면은 이용 못하잖아. 그렇죠? 난 애플인데 뭐 그런 시절이란 말이야. 그런 시절. 자, 그래서 이렇게 영영이 되고. 근데 컴퓨터의 성능은 분명히 애플이 더 좋기 때문에 같이 애플을 사용하게 되면은 2의 보수를 얻고 같이 IBM을 사용하면 1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내시 균형은 두 개죠. IBM, 애플이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파레토 최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애플이 좋아요. 그래서 애플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제 IBM이 시장을 거의 점령해버립니다. IBM이. 자,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실제 그 IB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환성이라는 게 뭐야? 자기 제품이 뭐가 되도록 하는 거야? 자기 제품이 표준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 제품이 표준이 되도록 해서 개방 기업을 합니다. 다른 경쟁 제품과 협력 기술을 제외해가지고선 다른 제품도 자기랑 같이 교류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 경험을 했죠. 왜냐면 그게 이유가 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품이 더 우수했거든. 그러니까 남들과 교류를 안 하기 시작한 거야. 나 혼자 1등 하겠다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오류에 빠져가지고 처음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호환성의 문제에서 또 얘가 뭐냐면은 이건 더 이러면 어려울 거야. 그 옛날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테이프 오집어먹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혹시? 예? 그러니까 그 진짜 옛날에 요즘에는 USB로 하는데 그 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뭐죠? 그 전에가 단계가 DVD, 뭐 CD 그 전 단계야. 그 전 단계. 그러니까 DVD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인데 그때도 이게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갖다가 그 사용하는 그 넣는 기계가 JVC의 VHS 방식하고 그 다음에 소니의 베타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니의 기술이 그 JVC의 기술보다 더 나았대요. 훨씬 더 선명한 게 있는데 시장을 먼저 선점한 게 자기가 표준화시켜버린 게 JVC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테이프가 커요. 근데 소니에서 나온 건 조금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넣는 그 입구가 달아버리니까 서로 사용 못해요. 다른 거 갖다가 나는 소니 넣을 수 있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갖다가 JVC에다 넣지 못한단 말이야. 호환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실제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도 JVC도 실제 기술은 소니보다 떨어졌대요. 그 당시에 뭐 소니가 굉장히 그런 이제 영상의 뭐 질 같은 걸 강조했기 때문에 우수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독자 개발 노력, 자기만 개발하려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JVC한테 지죠. 자, 그걸 갖다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보면은 지금 이게 균형이 이렇게 두 개고 사실은 둘 다 애플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내 같이 하는 연구자가 어떤 컴퓨터를 가진지 몰라요. 그간에.
근데 내가 살려고 할 때 만약에 대부분이 IBM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뭘 사야 되냐 이거지.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야. 물론 둘 다 애플을 사용하면 좋은데 그 대부분이 지금 친구들이 다 애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IBM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을 갖다가 사용하면 좋은데 친구들이 나랑 같이 뭐 호환하고 같이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 게임을 할 사람들이 다 IBM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살려고 할 때 뭘 사게 됩니까? 애플을 사요? 아마 혼자 애플 사가 좋다고 했는데 같이 못 놀아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IBM을 사요. 그러면 IBM을 쓰는 비율이 또 많아져요. 그럼 그 사람도 또 IBM 더 늘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IBM이 시장을 점유하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애플은 점점 성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스티브 잡스가 경영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뒤집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컴백을 하는 거야. 진짜 그 아이폰 이런 거 가지고 아이패드 이런 걸 가지고선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봅시다. 지금 IBM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지금 이제 누가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P라고 그래요. IBM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P다. 자 그러면은 애플 요즘도 맥켄토시라고 하나요? 예전에 맥켄토시라고 했었는데 맥 요즘엔 그게 고급의 상징 아닌가? 네? 오히려 IBM 쓰는 것보다도 맥 쓰고 있으면 왠지 이렇게 간직 아닌가요? 사실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그 옛날에 사용할 때도 이거 그때 당시에는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 뭐 그래픽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썼었어요. 그쪽에 이렇게 약간 그 특성화 있다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만 했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사용하는 건 다 IBM식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거의 다 IBM식입니다. 그러니까 IBM이 이긴 거야, 지금 그 자체에서는. 자, 1-P의 확률. 지금 모릅니다. 지금 앞으로 나랑 같이 연구할 사람이 애플을 사용하는지 IBM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일단 IBM을 사용할 확률이 P라고 그러면은 두 개만 사용한다면 애플을 사용 확률은 1-P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대보수. 이건 다음에 나올 혼합전략 약간 헷갈리는데 이걸 일단 무시해버려 여기서 해버리면은 지금 내가 IBM을 사용하면은 기대보수가 얼마냐면은 내가 IBM을 샀다. 그러면 1 또는 0을 얻겠죠. 그렇죠? 그런데 1을 얻는데 100% 1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한 사람이 P니까 P의 확률로 1을 얻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 하나는 0을 얻어요. 그거 뭐 쓸 필요 없겠지만 굳이 쓴다 그러면은 그 확률은 뭐야? 0을 얻을 확률은 1-P 확률로 0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P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애플. 내가 샀어요. 친구들이 뭐, 와, 그러면 샀겠죠. 애플 샀어. 그러면 이제, 맥 샀어. 맥북? 그런 거 나왔던 거. 그죠? 맥북.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거는 상대방이 IBM을 쓰고 있으면 난 빵이에요. 0이에요. 근데 그 IBM을 쓸 확률이 얼마입니까? P죠. 그러니까 P 확률로 0이 되고 1-P 확률로 얼마를 얻어요? 2를 얻죠. 그래서 이거는 2-2P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장소가 왜 부족하지? 좀 넓은데도 불구하고 얘가 기대이윤. 여기도 기대이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이건 기대이윤은 마이너스도 가요.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도. 잘 안 되지만. 자,
IBM을 사용 확률을 이쪽이 0이라고 하고 이쪽까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가 끝에가 1이 돼야죠. 너무 아니니까. 이게 이제 P가 0에서부터 1까지 쭉 변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IBM을 사용하는데 IBM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은 나의 기대 보수는 얼마입니까? 0. 맞죠? 자, 내가 IBM을 샀어요. 근데 내 친구들이 전부 다 IBM을 써. 그럼 나의 기대 보수는? 예? 아니지. 1이죠, 1. 그러니까 P가 1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하나는 P를 0을 집어넣은 거예요. P를 여기 1이니까 그때 높이를 기대한 거잖아.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게 IBM을 사용했을 때의 기대 보수입니다. 이해되죠? 이제 그거야. 지금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IBM을 사면은 왜 사람들이 IBM을 사는 줄 알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말만 하다가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애플 샀어요. 애플 샀어. 자, IBM을 사용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애플을 사용해. 그러면은 보수가 여기 가는 거야. 여기 2 가는 거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일단 P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은 2잖아요. 맞죠? 그래서 2. 이거는 이 기대 이유는 마이너스도 갈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밑에까지 다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끝이 미니멈 0점 보이지만은 사실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자, 모두 나는 애플 샀어. 근데 내 친구들이 전부 다 IBM을 써. 나의 보수는 0. 0이죠. 0.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애플을 샀을 때의 기대 보수 갖다가 궤적을 차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만나는 점이 이걸 이퀄 시키면 되겠죠. P는 2P, 2-2P 그래서 넣으면 P 값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가 되죠. 여기가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3분의 2라는 것은 6%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나랑 만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IBM을 사용하는 사람이 75%가 4분의 3이 IBM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럼 내가 지금 뭐 살까 고민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IBM을 사면은 기대보수가 여기고 기대보수예요. 이거는 딱 된다는 게 아니라 IBM에 줬다는 게 아니라 몰라요. 해피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25%에 해당하는 애플 사용자야. 그 같은 연구할 사람이. 그럼 꽝이잖아. 그렇죠? 0에 떨어진단 말이야. 나는 죽겠다고 IBM을 샀는데. 근데 그걸 모르니까 확률을 계산해야 되겠죠. 확률로. 그냥 평균 내가서 지금 75%가 IBM을 사용하고 25%가 애플 사용한다. 자, 내가 뭐 살까? 그 다음에 애플 사면 기대보수 여기입니다. 뭐 사야 돼요? 애플 사? 충직한 소비자니까 나는 애플 갖다가 믿는다. 아니죠. IBM을 사야 돼요. 그러면은 IBM을 쓰는 사람들이 나까지 포함하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요. 그럼 그 다음 사람도 또 높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리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3분의 2보다 IBM을 사용하는 사람이 크면은 점점 이렇게 한다. 물론 딱 반 50%는 IBM을 사용, 50%는 애플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달라지죠. 이때는 애플의 기대보수는 여기고 IBM의 기대보수니까 이때는 뭘 사용해야 돼요? 애플 사용한다면 결국은 IBM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 떨어지죠. 이리 가죠. 그럼 이렇게 되면 점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지죠. 일로. 그래서 요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게 결국은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IBM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와 같은 경우는 3분의 1을 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IBM을 사용해야 되고 결국 IBM이 거의 시장을 갖다가 거의 독점하는 형태가 닿았다라는 것 갖다가 이게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에 이거 하나를 더 해보고 뭐가 되냐면은 이쪽을 지울까요? 작년에 이 진학 게임이 났었거든요. 지금 이제 늑대 1이 있고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늑대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A형, 자기 이제 형질 같은 게 있어요. 유전자 같은 게 A형, B형. 그 다음에 이게 A형, B형. 이게 이게 진학 게임이에요. 진학 게임 사실은. 진학. 진학 게임이고 우연이든 역사적인 여기 나오죠. 그 진화 과정이든 우연이든 간에 어디에 설정이 돼버리면 어디서 이런 상태 떨어지면은 이런 데 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이쪽으로 가기가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쉽게 못 가면 대부분이 다 이거 사용하고 있으면은 이거 분명히 좋아요. 둘 다 애플 사용하면 좋은데 이를 못 가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는 거겠죠. 자, 이때 지금 그 성격인데 A형 성격은 굉장히 그 싸나운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B형은 유순해요. 그런데 지금 나랑 만나는 사람이 둘 다 A형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A형, B형 만나면은 A형이 싸나웠고 이거 온순하니까 이기죠. 이렇게 되는 거야. 보수가. 이건 유전 형질과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반대가 되면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10이 되겠죠. A가 강한 성격이야. 강력한. 막 만나면 싸우고 막 이럽니다. 그다음에 한쪽은 유순하네. 그러면은 강한하고 싸움을 잘하면 유순한 만나면 당연히 싸우는 사람 잘 이겨요. 싸나운 성격 이긴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둘 다 싸나운 성격 가져버리면은 싸우다가 더 망해버립니다. 그렇겠죠? 네?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큰 이득을 보겠지만은 둘 다 강하면은 싸우다가 더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1이 돼요. 그런데 둘 다 유순하면은 싸우진 않잖아. 그렇죠? 남을 못 잡아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5, 5가 돼요. 좀 재밌죠? 지금 이제 뭐 그 형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내시균형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A형이면 나도 A형, B형이면은 나도 A형. A형이 우월 전략이고 반대로 해도 상대방이 늑대가 1이 A형이면 나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A형, 그 다음에 상대방이 B형이어도 내가 A형이면 10이고 B형이면 5니까 A형이란 말이야. 사실 이제 우월 전략 균형이야. 우월 전략 균형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이거 보고? 다른 말로? 예, 제수의 딜레마예요. 다시 제수의 딜레마. 둘 다 유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5로 갈 텐데, 그렇죠? 상대방이 유순한 성격을 갈 때 나는 강한 성격을 갖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럼 둘 다 가능하다 보니까 더 망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진학 게임처럼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늑대하고 늑대 1이 있는데 나랑 만날 사람이 A형인지 B형인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뭐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진학 게임처럼 그 IBM 선택하는 것처럼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다 이제 뭐 A형인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A형을 가진 늑대가 확률이 P다. 그 다음에 B형을 가진 늑대는 1마이너스 P겠죠. 그렇죠? 모른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내가 A형을 갔을 때 기대보수가 P 확률로 1이고
1-p 확률로 10이 되죠. 맞죠? 그래서 10-9p가 되고 B의 형질을 내가 갖기를 원하면은 P 확률로 0이 되고 1-p 확률로 얼마가 됩니까? 5가 되죠. 그래서 5-5p가 되는데 자, 이거를 똑같이 아까 했던 식으로 그려보면은 이게 기대 보수고 이게 기대 이온이고 자, 이게 0이고 1부터 이게 이제 A형 성격을 가질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은 P가 0이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리고 P가 1이면은 P가 1이면은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게 A형 형질로 왔을 때. 자, 그 다음에 내가 B형 형질을 갖고 있을 때 기대보수는 P가 A형 형질을 아무도 없으면은 나의 값은 5. 그 다음에 P가 1이면은 0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는 아까처럼 뭐 어떤 게 의미가 없죠. 사실 이게 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답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는 균형이 두 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0, 1, 1 드는 거랑 2 드는 거랑 어떤 걸 선택할까 고민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5대 5라면은 당연히 2가 되는 게 좋았어요. 애플이. 근데 이것도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거는 비율 상관없이 항상 A형 성질이 우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 보면 이쪽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 10-9p 하고 나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P 값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반대가 되려고 그러면은 P가 1이 넘어가. 그죠? 네. 그 의미가 없어지죠. 확률이 없어진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냥 산술적으로는 이렇게 클 수도 있어요. 뭐 그냥 P가 1보다 커지면 이상 되면은 이게 커질 수도 있는데 P는 1보다 클 수가 없단 말이야.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뭘 A형 형질 갖다가 취득하려고 노력하겠죠. 그걸 조금씩 노력해서 결국 이제 이게 더 강성이 되는 이것만 살아남는 이러한 전략이 나올 것이다. 결국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관없어요. 나 아까처럼 아까 뭐 IBM이 사용할 확률이 뭐 75%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어느 비율이든 간에 지금 나랑 만날 늑대가 어떤 형질을 갖든가 상관없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다더라도 A형 늑대가 더 많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래서 결국 B형 늑대는 도태되고 맙니다. B형 늑대는. 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살아남은 게 뭐냐면은 안 해본 게 이제 안 할게요. 안 하고 지금 이제 완벽하게 한쪽이 우수한 거였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뭐 이제 아까 이런 식으로 했죠.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였죠. 아니면은 일이 수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수렴하는 이쪽 바깥에 있으면 이쪽으로 수렴하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아까 I병하고 F는 사실은 이 균형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점점 멀어져요. 멀어져가지고 만약에 I병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IBM 이겨버리고 그 다음에 F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IBM 사용하는 사람이 적으면은 이렇게 F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멀어져도 결국은 어느 점으로 다시 이렇게 수렴하는 그러한 경우도 만들 수 있겠죠. 이거 갖다 반대로 갔으면. 그렇죠? 만약에 그 곡선에서 이게 IBM이 아니라 이게 애플이었잖아. 애플이고 IBM이었으면 내가 이게 IBM을 비율인데 지금 그러면 IBM 비율 IBM을
어쩔 때 기대이윤이 여기고 애플 샀을 때 기대이윤이 여기면은 애플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애플 사용한 IBM을 사용하는 사람이 비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렇죠? 반대가 되면 반대가 되고 이때는 IBM을 사용할 때가 더 이율이 높아지니까 계속 IBM을 사니까 IBM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겠죠. 이 길이 간단 말이야. 자,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렇게 어떤 뭐 역사적인 뭐 우연이라든지 제도에서 결정된 것이 쉽게 바뀌기가 힘든 그런 사례가 책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여기에서 뭐만 설명하냐면은 타작 위의 자판,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니까 컴퓨터의 자판이 왜 쿼티 방식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역사 사례를 갖다가 이것도 사실은 우연이었어요. 우연해서 딱 결정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안 바뀌는 거야. 야, 이거 똑같아. 이것도 모든 사람이 쿼티 방식을 사용하면은 다른 사람도 쿼티 방식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쿼티 방식 이외에 다른 좋은 그 자판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게 못 이겼다는 걸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쿼티, 여러분 쿼티 들어봤죠? 이 쿼티가 뭐냐면은 지금 Q, W, E, R, T, Y인데 이게 어디냐면은 지금 이런 커피 자판 보면은 자판에 알파벳만 숫자 말고 알파벳만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Q, W, E, R, T, Y, U, I, O, P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U, I, O, P 이렇게 있단 말이야. 요걸 갖다가 따라서 그냥 쿼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1870년대 그 당시에는 요즘에 이제 컴퓨터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데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옛날 사람 돼 버리는데 과거에는 그 타자기를 이렇게 쳤었어요. 타자기 알아요? 타자기를 이렇게 치면은 화살 같은 게 날아가서 딱 그 끝에 화살 끝에 요게 알파벳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그걸 갖다가 칠 때 이때 먹지 같은 거 나타나가지고 줄 같은 거 나타나가지고 딱 때리면서 찍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W를 딱 치면은 그 화살 같은 게 이렇게 날라옵니다. 날라와서 그 다음에 동시에 먹지 같은 게 딱 나타나서 여기 딱 치는 거야. 그러면은 W가 찍히는 거겠죠. 여기 W가 써 있어. 예? 요 끝에. 이런 건데 이게 뭐 옛날 제가 사용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 빨리 치다 보면은 이게 W를 쳤잖아. 그다음에 다른 걸 치르면서 그러니까 R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라이트라 쓴다면 W 치고 나서 이걸 돌아가기 전에 R을 쳐버리면 이렇게 되죠. 이건 가려고 하고 돌아오잖아. 그죠? 이건 머리 쳐야 되고 이건 다시 쳐야 되고 그러면은 이 빨리 쳐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엉켜요. 이게 돌아온 다음에 딱 R이 가야 되는데 W 치고 나서 돌아오기 전에 빨리 R을 갖다 늘려보면 가다가 이렇게 막혀온다고. 이런 이제 특히 뭐 제가 칠 때도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1900년대 이때는 이게 더 심했대요. 엉킴이 심해가지고선 이 타이프라이터의 회사가 이제 목표가 뭐였냐면 당면 과제가 뭐였냐면은 좋은 타이프보다도 타이프를 늦게 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늦게 치게 빨리 치면 엉키니까 이거 갖다가 천천히 치도록 그래서 자기 제품이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스페링 영어 단어가 서로 관련이 없는 거 많이 해놨대요. 빨리 못 치도록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해놓고 나서 자기 그 타이프를 어떻게 만들 때 상표가 타이프 라이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비자들이 오면은 자기네 상표를 치면서 보여주는 거야. 자, 천천히 치면서 잘 쳐지죠? 그래서 이 타이프라이터를 쳐보세요. 이게 다 어디에 있는가? T, Y, P, E, W, R, I, T, T, E, R. 그러니까 자기는 밑에 걸 쉴 거 없어. 그냥 위에 거가 슬슬 쳐주는 거야. 쳐주면서 자기 상표를 딱 찍으면서 자, 잘 쳐지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쿼티라는 방식이 이게 배열하는 게 사실은 이거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알파벳을 건드릴 필요 없어요. 위에 것만 건드리면 돼. 저 위에 것만 탁탁탁 건드리면은 자기 상표가 다 찍혀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 찍지. 삼성 보세요. 딱 찍어보는 거야. 잘 쳐지죠? 이러면서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했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빨리 뭐 좋다는 걸 보여주기 아니라 빨리 천천히 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배열, 영어 단어를 맞춰가, 영어 단어가 이게 배열 잘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해놨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엉킴 현상이 사라졌대요. 사라져가지고, 드보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배열하는 것보다도 여기 이제 A, O, E, U, I, D, H, T, N, S 이런 순서로 배열하면 더 빨리 친다는 것을 갖다 제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하고 실제 이것도 시험도 해봅니다. 이게 시험이 좀 문제예요. 시험을 언제 하냐면은 옛날에는 과거에는 타이프를 가장 많이 치던 직업이 뭐였냐면은 뭐였을 것 같아요? 기사, 신문기사. 예? 맞아요, 다 맞아요. 맞는데, 예? 맞는데 특히 군인이었어요, 군대. 그래서 저도 옛날에 군대에서 타이프 행정할 때 타이프에 농수였는데 날아다니는데 너무 옛날 얘기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잘 드보라는 사람이 그렇게 배열을 갖다 새로 배열 만들어 가지고 해군 병사들한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쿼티 방식하고 이 방식하고 쳐봐라. 그래서 자기가 만든 방식이 더 우수하다는 걸 입증을 해요. 입증을 한단 말이야. 물론 요게 이제 약간 역사가 또 있더라고. 딴 책에 보세요. 게임의 디시트라는 학자가 쓴 제가 최초에 얘기했는데 그 학자 보면 요게 약간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 있더라고. 왜곡이.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 친 사람들이 일반인이 아니고 거의 전문가들이야. 전문가들이니까 빨리 습득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빠른 타이프를 만들었는데 이게 쿼티 방식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쿼티 방식이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다가 알파벳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거를 학습하고 하는 습득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냥 옛날 방식이 좋아. 하여튼 간에 이거 익숙해지면은 이쪽 방식이 나을지 몰라도 지금 계속 쓰던 방식이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쓰고 있다는 거야. F2를 쓰고 있다는데 내가 굳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IBM을 쓰고 있는데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갔는데 뭐 이런 식이겠죠. 나 그저 배웠어. 막 갔는데 타이프 칠라고 다른 사무실 가니까 쿼티 방식 있는 거야. 그런 형식이겠죠. 그리고 자기가 들고 다녀야 한단 말이야. 그걸 들고 다녀야 돼요. 들고 다니면서 익혔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컴퓨터를 딱 치러 왔는데 자판이 달라. 이런 식이잖아. 예? 새로 배웠는데 이러니까 안 배우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이걸 쓰고 있으니까 계속 이거. 그래서 2점 못 옮겨왔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사실은 이 2가 1보다 커요. 그러니까 IBM을 쓰는 것보다는 애플 쓰기 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이걸 쓰고 있으면 1을 못 옮겨간다는 얘기. 그걸 갖다가 이러한 이제 타락이 자판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드보락이라는 사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다. 계속 우리도 지금 뭐 치고 있어요? 쿼티 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쿼티를 치고 있는 게 그 이유다. 이런 것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이런 거 많아요. 얘가 실제 한번 이렇게 딱 고정이 돼버리면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대부분이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거 바꾸면 더 우수하면 더 좋아지면 이유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무슨 어느 지역에서 특산물이 나오는데 그 특산물이 나오게 된 이유가 거기가 무슨 경제학적으로 위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거기서 누가 가서 만들었는데 그다음부터 거기 지역의 특산물이 되는 이런 식이 되는 이런 된 거라든지 과거 이런 것도 많았어요. 철도도 약간 시간이 남아서 이랬는데 철도도 지금 우리가 쓰는 철도가 이게 넓은 이게 철길이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요즘엔 옛날에 나무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세면으로 이렇게 돼 있죠. 시멘트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넓은 거였는데 옛날에 이런 게 많았어요. 이게 양쪽에 이게 A라는 국가고 이게 B라는 국가예요. 그러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서로 적대 관계일 때는 이 B라는 국가에서는 이렇게 넓은 걸 생각하고 넓은 걸 갖다 뭐라 하더라? 밑에는 협계인데 좁은 거는 관계 절도 이해돼요? 이렇게 협계 절도를 갖다가 사용한단 말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통 이제 뭐 물자 같은 걸 갖다 그 병사라든지 물자 같은 거 운송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쪽 싸움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이쪽에서는 관계면 이쪽 협계를 사용해요. 자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둘이 싸움 같은 거 안 합니다. 평화로웠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한쪽에서 이게 통일시키기 낫죠. 특히 이제 이게 거의 관계가 표준화됐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B라는 국가가 내가 이제 언어라는 얘기 안 할게요. 언어라는 이 국가가 계속 협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이럴 때 만약에 지금 이제 싸움 안 해. 싸움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로 뭐 수출합니다. 옮겨야 돼요. 그러면은 쭉 가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화물 다 옮겨야 돼. 바퀴만 바꿀 수 있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면은 화물 갖다가 다 내린 다음에 그냥 계속 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화물 갖다가 내려서 협계 거기 열차에다가 다시 실어 이렇게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엄청 불편했는데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쉽게 바꾸지 못하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예를 살피고 있죠. 여기서는 그렇게 새로 다른 걸 갖다가 이동이 하면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이동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고